K9 페이스리프트 공개 자료가 떴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려야지. EV6 공개? EV6 영상으로 나왔네,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K9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에서 들어온 K9, 과연 어떤 게 변했고 어떤 게 아쉬운 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EV6가 오늘 공개가 유튜브를 통해서 되었는데, 이런 시점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어제 기아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쉬운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쉬운 점 어떤 게 있을까요? K9의 장점과 단점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정말로 아쉬운 점이라면 기존의 현대 기아에서 페이스리프트 때 보여준 그런 모습이 그렇게 혁신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냐면 전면부, 후면부 디자인 많이 바뀌었어요. 좀 더 날렵해지고 좀 더 젊어진 느낌. 기존에는 약간 럭셔리한데 조금 과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현대기아가 수평의 디자인을 외부하고 실내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외부 디자인을 많이 바뀌었지만, 그랜저라든지 산타페에서 플랫폼을 변경하고 또는 전체적인 셰시와 바디까지 변경해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은 볼 수는 없고, 기존의 G80이라든지 이런 제네시스에 나왔던 그런 신기술들을 확대 적용해준 정도의 수준이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세계 최초의 기술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뭔가 센세이셔널한, 뭔가 소비자를 확 끌어당기는 그런 맛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매한 K9의 포지션이거든요.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은 G80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당연히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로 가는 게 좀 더 나아 보이죠. 디자인적인 부분, 이런 게 좀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든지 그런 게 좀 기아라는 거를 그대로 브랜드를 가져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값이면은 다 엉치마라고 G80이 더 땡기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어떠한 신기술들, 어떠한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플랫폼 자체가 인테리어든 익스테리어든 파워트레인 전부 다 2세대 기준이에요. 싱글 글라스 듀얼 패널의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기아의 K8에서 보여준 그런 3세대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적용되지 않아서 아쉬울 수 있는데, 일단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 있습니다. 기아에서 강조한 건데요. 뭐냐면 전방 도로 상황 판단 자동 변속 시스템입니다.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이제 전방의 도로 상황을 카메라 센서, 전방의 레이더 센서 또는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지형 지도, 이런 정보를 통해서 통합 아키텍처로 그 MCU로 모여진 정보를 가지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감쇄력만 조절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요게 지금 G80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방식을 확대 적용해서 이제는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거의 100%로 G90에 들어갈 신기술 미리 사전 적용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또 하나는 동급 최초로 적용된 게 있죠. 이제 클러스터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이런 표시 정보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OTA라는 걸 써서 테슬라에서 많이 쓰잖아요.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알아서 다운받아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기존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만 현대기아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자동으로 OTA로 했었는데,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클러스터 정보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G90에도 적용될 기술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차종에 이미 적용됐던 기술들을 이제 들어간 게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전측방의 레이더 센서입니다. 추가된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진 점이 뭐냐면 HDA2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거의 2레벨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2레벨은 아니고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차로를 변경을, 깜빡이 신호를 넣으면은 이제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죠. 요 기능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 저속 구간에서 차가 이제 끼어들다 그러면 속도를 민감하게 전후 방향을 조절을 해줍니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알아서 속도를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죠. 기존에는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이제 차가 이제 옆에서 끼어들면 측방 레이더 센서 그걸 인식하고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차 편의사항이 있는데요. 주차 편의사항, 기존에는 이렇게 전후 방향 이제 원격 주차 보조를 했었다면, 이제는 직각 주차하고 평행 주차까지 같이 해줍니다. G80에도
당연히 예전부터 적용되어 있던 건데요. 요거를 이번에 넣어줬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주행 안전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차로 교차 차량 충돌 방지 보조거든요. 차가 이쪽에서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 중이에요. 근데 차가 갑자기 이렇게 옆에서 껴든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일단은 이게 교차로 교차 차량 충돌 방지 보조예요. 요렇게 오는 게 요렇게 할 때 하는 거는 기존에도 있었어요. 요렇게 틀면서 보조해주는 거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K8에 뭐 G80 이런 거에 적용된 이렇게 교차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제동을 해줍니다. 요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주오는 차가 있는데 내가 이제 차선을 변경해서 이렇게 가려는데 딱 이렇게 정면을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을 때 핸들을 꺾어줍니다. 스티어링 휠을 꺾어주는 조향 보조를 이렇게 해줍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꺾어줘요. 그게 이제 들어가고 같이 가는 방향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핸들을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데 차가 이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스티어링 휠을 이쪽으로 꺾어줍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가는 차가 내 쪽으로 붙어요. 그럼 내가 스티어링 휠을 옆으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스티어링 보조가 약간 패시브한 성격이 좀 강했었어요. 거의 막 많이 쓰여지진 않았는데 브레이크가 주로 이루어졌었고, 근데 이번에 HD2가 적용이 되면서 스티어링 휠이 제동 보조,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쓰여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제네시스라든지 K8에 다 적용된 기술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전체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편의상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측면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거는 G80이라든지 다른 차종에 다 적용된 건데 14.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이라면 뭐냐면 G80은 멀어요. 손이 안 닿아. 14.5인치인데 또 멀리 있어. 그럼 더 작아 보일 거 아니에요. 손도 닿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멀티펑션 다이얼, 조그 다이얼이 이제 센터 콘솔 쪽인데 이거 제스처 인식도 되는데 그거 쓰라고 억지로 멀리 둔 거예요.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미국에도 팔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사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좀 깎아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측면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벤츠에서 하는 그런 방어적인 상품성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좀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대부분 불편하죠.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런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너였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는 거고. 근데 이번에 K9 같은 경우는 그 내비게이션 위치를 좀 더 앞으로 기존에 이제 원래 있던 위치에 해놓고 그게 12.3인치였는데 좀 더 확대해서 14.5인치로 크게 늘려놓은 거예요. 이런 페이스리프트 방식은 기존의 스팅어라든지 산타페라든지 여러 차종에서 많이 해준 거죠. 화면만 늘리는. 그랜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급 최초로 적용된 건데 G80에 없습니다. 뭐 다른 차종에. 뭐냐면 지문인식 시스템인데요. 이게 GV70에 최초로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편의상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편한 건 뭐냐면 일단 지문인식을 하면은 개인화된 세팅, 시트, 스티어링, 사이드 미러, 여러 가지 조작 장치에 대한 세팅, 뭐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 그런 거를 개인화된 정보를 통해서 지문 한 번만 딱 누르면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춰서. 사실 혼자 타면 상관없죠. 뭐 세팅 해놓은 거. 근데 만약 이걸 와이프분이랑 어떤 다른 법인차로 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탄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기아페이라고 해서 주유소에서 주유 결제, 비용 결제할 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능적으로 좀 추가된 게 있는데 기존에 다이얼이 있어. 멀티펑션 다이얼 센터 콘솔에 있는데 이거를 필기체 인식을 해서 글자를 써 넣을 수 있도록 이게 들어간 거고 G80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하고 리모트 360도 뷰까지 추가됐다고 해요. 이미 기존에 있는 기술이죠. 디자인적으로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트에 퀼팅 적용 부위를 메인부까지 확대 적용했어요. 기존에 볼스터라고 이 측면부만 있었는데 거의 GV80급으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엔진 파워트레인이 좀 바뀐 게 있는데 기존에 5.0 엔진이 있었는데 이거가 팔리지가 않고 K9이 이제 단중 수순으로 밟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삭제를 했어요. 엔진을 5.0을. 그래서 3.3 터보, 가솔린 터보하고 3.8 모델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평입니다. K9 살만한,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G80 구매했던 오너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K9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한 세대 전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단종설이 떠오르기 때문에 중고차가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K9이 꼭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선택은 가성비 있는 옵션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가격 할인이 있는 거를 그 시점에 가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K9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쉬운 점도 있고 조금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 적용된 거라 좀 놀라운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경쟁차 다른 수입차 모델도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K9 그렇게 조금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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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앞으로 좋은 정보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